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의 조직 개편 방안이 공개되자 부산시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부산시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지 이번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6일 제38대 부산시정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예, 이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조직입니다. 예, 법이라든가 예산,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을 이제 집행하는 데서 조직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고 명칭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6일 날 그 개편된 그런 조직안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여성복지건강실 이게 신설되면서 기존의 여성가족국하고 복지건강국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경제 혁신실이 2급으로 이제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의 미래산업국이나 성장 전략국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도시균형발전실이 이제 격상되고요. 환경정책실이 녹색도시국으로, 요건 약간 옛날로 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이쪽 그로 약간 거슬러가는 느낌은 좀 주긴 합니다만. 예, 시민사회에서는 저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녹색도시국이로 이제 변화됐고요. 그리고 시민소통행정본부가 이제 대변인실. 사실 시민소통행정본부는 직접 시정과 관련돼서 대국민 소통 관련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대변인급을 하더라도 뭐 크게는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어떤 통합 조정되면서 뭐 없어지는 부서가 있고 명칭이 새로 생긴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폐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편이 된 상황인데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향후의 시정 운영 방향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이번에 좀 어떤 좀 약간 그 관심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디지털 경제 혁신실 네. 그걸 신설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좀 뒤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요. 기존의 어떤 명칭도 뭐 물론 뭐 결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명칭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시가 그동안 몇 개 프로젝트 측면에서 이제 앞선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관련해 봤을 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경제산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새로 구축하면서 디지털 경제 혁신실을 신설한 것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특히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유관 부서를 이제 일원화시키면서요. 혁신경제과가 이제 선임 부서로 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그리고 디지털 산업 정책과 블록체인 금융과 미래에너지 산업과 빅데이터 통계과 이 전부 다 이런 과 단위의 어떤 업무 성격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진행했던 일자리 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연속성을 유지해가지고 미래산업국 등이 추진했던 그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전면에 내서 어떤 점에서 디지털 경제 정책 전반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서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설된 산업정책국에서 기존 전통산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예. 육성 지원의 역할도 이제 유지하는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개편이 그동안 어떤 취약한 부분이었던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가 산업 협력 강화에 앞으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 이제 우려하는 시각에서는요. 예, 아니 채 이제 1년 좀 이제 남짓한 부분인데 이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조직의 전체를 어떤 뭐 흔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도 있겠는데 산업계에서는 그래 한번 일단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조직 개편 당연히 바뀌는 것도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기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신성장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어떤 산업계 반응이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언급하셨듯이 1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부산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 개편안을 내놓을 때 시의회 의장단이나 소감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서 내놓는데 관리를 깼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혹평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반응, 특히 이제 청년에 관한 어떤 영역하고요. 그게 이제 환경, 그리고 여성 복지, 그리고 이제 도시 어떤 성장 균형, 재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청년 단체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어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에서 어떤 필요한 정책들이 좀 퇴색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뭐 취업과 창업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전반적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요. 사실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이 어떤 창업 열기를 좀 돋워주고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치는 어떤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부산 환경회의라든가 기후 위기, 부산 행동 등에서 환경 정책실 폐지된 것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격화 또는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리고 이제 환경이 삶의 질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이 환경 정책실이 폐지돼 가지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존의 새로 바뀐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명칭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환경 정책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사실 제기한 부분을 부산시에서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떤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여성복지도 관련된 부처들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을 단순히 이제 가정복지라든가 정책 일부로 이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려되긴 합니다만은요. 이 정책 자체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계성이 좀 중시되면서 여성 가정 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는 어떤 기후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뭐 도시 계획실 하에 도시 균형 재생국이 편성되고 기존의 어떤 개발 중심의 행정 조직이 아니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협력기획단 폐지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의 어떤 변경이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충분히 뭐 어떤 고민하면서 제기한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아마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좀 보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반루프 추진을 위해서 신교통기획관 신설을 두고서 여기서 또 좀 약간 우려가 좀 제기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도요. 사실 이제 과거의 어떤 개발 중심적이고 어떤 그런 지역 격차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통합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환경과 생태 이런 것들이 좀 균형된 그런 개발이 지향된다는 점에서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는 그런 우려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좀 고민하면서 좀 받아들여지고요. 좀 뭐 신경 써서 좀 어떤 정책에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단행되긴 하지만 모든 분야의 시민단체가 이번처럼 반발하고 나선 건 또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어떤 조직이든요, 완전한 조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 이제 개편되면서 지금 시장의 이제 의지가 지금 이렇게 투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공약상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맞춰서 아마 거기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고 봅니다. 다만 뭐 어떤 조직이든 말이죠. 상당히 어떤 게임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그걸 이제 배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집단이랄까요? 그런 계층의 영역이랄까.
지방의회, 그러니까 그 의회가 상당히 관심 갖고요. 뭐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그 한 영역으로 지금 좀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어떤 비판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시에서 뭐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떤 적절하게 어떤 시민의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누가 이익이 가고 누가 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요.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과 부산시의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그런 관점에서 조직 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니까 수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네. 심의 의결을 거쳐서 7월에 시행 예정이니까 또 그때까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부산시의 이번 조직 개편안은 부산시 의회나 또 여러 단체와의 논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좀 처음에 이제 협치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서로 이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좀 출발하는 것이 좀 기대감이 졌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좀 앞으로 할 때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건데, 시의회에 대한 어떤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반영하고 안 하고는 좀 그 차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패식 논란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요,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협치를 관점에서요. 시의회도 시민의 어떤 대표로 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의회를 좀 존중해서 그 의견을 이왕이면은 좋은 의견들 많이 좀 어떤 취합해서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떤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가 어떤 집행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조금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에서도 뭐 예컨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약간 좀 어떤 개편론에 대해서 뭐 서명 협치하겠다는 서명 잉크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라는 뭐 불통행정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이 제기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아무튼 또 한편으로는 뭐 그만큼 이제 좀 시가 어떤 시장이 바뀌고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추진해 갔다는 점에서 좀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뭐 전통적인 관례라고 해 왔습니다만은요. 이전에는 뭐 그 시의회하고 이제 같은 그런 어떤 그 어떤 부류의 같은 어떤 하나 원팀이었었거든요. 저 표현으로요. 근데 이거는 원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예견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그런 뭐 불통일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또 여러 단체 기관과 협치 행보를 이어오다가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조직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이 바뀌면은 그 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조직이 당연히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반발도 있습니다만은요. 가장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컨대 시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필요한 부분,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어떤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에서 뭐 기능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이 있다고 해서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칭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떤 시의성에서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형식보다는 앞으로 내실을 좀 중시해서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운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 차원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떤 반발 의견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좀 수정 어떤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어떤 시의 어떤 입장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뭐 안타까운 점은 중앙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출범할 때 조직 개편 딱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이요. 근데 국회에서 항상 반발해가지고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는 한 달 이상 지체되기도 했고요. 참 이런 모습이 어떤 난형난제라고 지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제 재판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 좀 씁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시장이든 시의회든 조직이든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 다
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너무 혼동스럽지 않게 뭐 공무원들은 사실상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시민에 맞추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운영도 더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시 경쟁력, 부산시의 경쟁력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서서 개편에 대한 어떤 실행,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과거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은 더 가속화되고요. 예. 이거는 범글로벌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 환경에 좀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가 어떤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이 디지털 경제 혁신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전반적인 어떤 행정 조직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 복지와 환경, 생태, 개발은 한 바퀴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칭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서 어떠한 자세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정책 아이디어,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창의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지향적인 가치 창출적인 그러한 컨텐츠, 그 정책을 좀 개발하고 집행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직 명칭만 번지르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직 명칭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뭐 반응을 지금 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더욱더 앞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이익과 밥그릇을 벗어나서 네.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어떤 봉사와 헌신의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시민사회도 탈바꿈해가지고 네. 같이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름들도 꽤 복잡하더라고요. 이름만 바뀌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행실보다는 예. 내실을 좀 키우는 데 집중해야 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명칭이 중요한 게 그쵸. 아닙니다. 나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느냐, 나에게 혜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주안점을 거기에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또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반발을 겪고 있는 만큼 시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좀 1년 이제 좀 남짓한 시간들인데, 예. 근데 그 남짓한 시간 동안에 좀 내실을 좀 기하고요. 그래서 내실을 기한다는 의미는 어떤 주어진 정책 예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가능한 한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시 집행부라든가 의회가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조직 명칭 갖고서 틱틱 싸울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뭐 예컨대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지금 상당히 지금 추월했다는 소리 듣고 인천이요. 근데 사실 부산이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그렇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갖고서 긴장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봉사하느냐, 여기에 좀 주안점 맞추고 조치는 하나입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어떤 이벤트적인 거라든가 퍼퓰리즘 이런 거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시민을 어떤 그 향해서 어떤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 조율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또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